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자동차의 침수 피해가 총 7천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태풍 등을 고려하면 장마가 아직 좀 남았죠.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맘때쯤 중고차 구매를 계획하는 분들은 혹시 물에 잠겼던 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외관으로 보면 침수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침수 차량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스마트폰 마이텐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비가 좀 안 오는데 맞습니다. 내일부터 또 온대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새 도리어 폭염이 그리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참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네. 비가 많이 오면 확실히 차에는 좋지 않습니까? 아주 안 좋죠. 예. 지금 자동차는 약 35%가 전기전자 부품입니다. 아무리 방수나 밀봉 기능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물이 접근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예. 수분, 물하고는 상극관계가 전기전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동차도 역시 이 물하고 접근을 멀리하면 할수록 좋다. 특히 요새 전기차도 많이 판매되는데 전기차는 더더욱 물하고 상극관계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비가 많이 오면서 차량 침수 피해 입는 네. 분들 많으신데 보험 등으로 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천재지변이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완전 침수가 됐는데 썬루프를 열어놨다든지 본인이 창문을 열어놔서 창문으로 물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불법 주차를 했다든지 주차구역이 아닌 지역 있죠. 예. 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에 주차를 했을 때 만약에 차에 문제가 침수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천재지변 특히 이제 이 전제 조건은 자차가 돼 있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럼요. 예, 그 조건에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또 본인이 과실이 없을 때 맞습니다. 예, 예. 네. 침수차의 기준도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침수되면 침수차라고 불리는 겁니까? 보통 한 3단계 정도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 안에 발목까지 들어왔을 때를 1단계 정도로 봐주고요. 예. 그다음에 시트가 완전히 올라와서 뭐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경우에는 위에 뭐 허리 높이 이상으로 올라온 거죠. 이게 2단계 정도로 보면 되고요. 예. 3단계는 완전 침수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3단계 정도인데 1단계인 발목까지 올라온 정도는 일부 침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차를 정비를 해서 차를 충분히 운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 2단계부터는 좀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예. 완전 침수된 부분이어서 폐차일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전선 처리가 돼서 폐차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2단계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차량 구매하시려는 분들, 네.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좀 침수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사실 들긴 하는데 네. 침수 차량은 자동차 등록 원부에 침수 여부를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표시하게 돼 있죠. 예. 네. 그러면 만약에 네. 침수 사실을 숨기고 매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문제점이에요. 보통 이렇게 침수된 차가 올해 7,000대, 8,000대 다른 해보다도 한 3배 정도 높은 침수 차량에 등장을 했거든요. 예, 예. 보통 한 달이나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시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 보험 정비를 안 하고요. 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비를 받는다든지 또 이 침수된 흔적을 지우는 부분들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침수가 됐으면은 한 10월 정도에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것도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몇 마리 미꾸라지가 전체 물을 혼탁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괜찮은데 일부가 흘러 들어오는데 흘러 들어오는 것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 정부가 제도적으나 법적으로 좀 걸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차가 시장에 들어오는 원리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험사에서 전선 처리가 된 이 완전 침수된 것을 매각 처리할 때 예. 그 매각된 일부분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러주는 거. 그 부분을 어떻게 걸러주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예.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침수된 차를 자차가 들어갔지 않은 일반 그 자동차 소유자가 딜러들한테 그냥 직접 매각하는 거죠. 파는 예. 겁니다. 예. 이렇게 들어오는 2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완전 침수된 것은 제도적으로 아예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압착시켜서 증명서를 첨부한다든지 해서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만든다든지 또는 완전히 후진국으로 나가는 수출 중고차가 작년만 46만 대 정도가 수출됐는데 아예 그 침수차 자체를 수출용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수출에 침수에 대한 것들을 별로 따지지 않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제 안에서 시장에서 도입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침수된 차를 표시를 내서 자동차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이거 침수된 차라는 걸 알고요. 예, 또 예.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구입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고 사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 부분을 속이고 완전 침수된 것을 정상적인 차로 속여서 파는 이 부분이 그럼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사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완전히 예.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강력한 일단 규제가 맞습니다. 1, 필요해 2단계로서 정부에서 좀 걸러줄 수 있는 망을 좀 만들고 또 그렇습니다. 소비자들도 이 관련된 지식을 좀 갖고 예. 어떻게 하면 침수된 차가 아닌 거를 살 수 있는지 보통 중고차 거래를 할 때 6대 4 정도인데 6이 뭐냐면 사업자 거래예요. 사업체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예, 예. 6명이고 4명은 당사자 거래라고 해서 개인 대 개인 거래인데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장 딜러가 개입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개인의 거래일 경우에 일본 같은 데는 3%뿐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40%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당사자 거래는 아버지한테 차를 물려받든지 뭐 친척이나 친구한테 받는 이게 진짜 예, 예. 당사자 거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들어오는 당사자 거래는 중간에 위장 딜러가 개입을 해서 수수료만 받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예. 이런 차들 경우에 침수차가 등장한다든지 문제점이 있어요. 사업자 거래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침수차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징계가 있기 때문에 예.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거래의 문제점, 허위 미끼물의 문제점 여기에 이제 침수차가 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침수 정도에 따라서는 좀 생명의 위험.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완전 침수된 차를 정상적인 차로 보이지만은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진다든지 위험하네요. 아예 장치가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기전자 장치가 거의 대부분이고 안전하고 편의 장치가 전기전자 시스템이거든요. 예. 또 달리다가 등화 장치가 모두 나간다든지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완전 침수차는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또 운행 도중에 상당히 위험한 이런 상황을 이제 목격하거나 아니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침수차는 완전 침수된 차는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예.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대로 일단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실 멀쩡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침수차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또 업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예, 예. 그걸 또 흔적을 지웁니다. 그게 서로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안전띠 네. 같은 경우에 완전히 끝까지 당기게 되면은 끝부분에 물을 자국이 있거든요. 예. 흙탕물 자국이라든지 찌꺼기 같은 게 묻어 있다든지. 근데 그것도 안전띠 뭉치를 통째로 바꿔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닥 매트를 본다든지 예. 또는 도어 쪽에 있는 그 고무 패킹 있죠. 예. 이거를 열어서 뜯어보게 되면은요. 그 속에 흙탕물이 묻어 있다든지 찌꺼기가 묻어 있다든지 또 트렁크 바닥도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요. 가속 페달하고 하라고 브레이크 페달 쪽에 예. 그 안쪽에 라이트를 비추어서 안을 보게 되면은 그 연결돼 있는 부위에 이렇게 흙탕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차 하부 쪽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흙탕물이 들어온 물자국이라든지 흙이 묻어 있다든지 또 다른 찌꺼기 같은 거 풀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묻어 있으면은 이 침수된 흔적을이라고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침수 차량이었다고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렇죠. 피해 보상 자체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차를 들어갔을 때는 전혀 문제점이 없고 천재지변이라는 거 입증만 하면은 예.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선 처리가 돼도 그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국내 전선 처리에 대한 기준이 차값 대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나갈 때 전선 처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자동차의 가격 자체가 좀 낮게 책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수리부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정 정비업소 가게 되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국산차 예. 대비해서 3배에서 4배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차값 대비해서 수리비가 많이 넘어가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속에 거품이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전선 처리의 기준도 좀 냉정하게 좀 따져서 중고차 가격도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고 산정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수리비에 대한 것도 너무 과다에 포장해서 일부러 전선 처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좀 불법이 많이 자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단지별로 투명성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 허위 미끼 매물이 있게 되면 아예 퇴출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극히 일부분 이런 허위 미끼 매물이나 침수차나 사고차를
멀쩡한 차로 둔갑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밟아서 세고 나는 게 중요하고 또 이 벌칙 조항도 좀 강화를 해서 아예 퇴출시키는 이런 노력도 정부가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그 역할에 우리 교수님의 힘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궁금증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5374번님 안녕하십니까. 2006년식 스포티지입니다. 처음 시동 걸고 나면 엔진이 간간히 꺼질 듯하고 주행 중에 또 멈칫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셨거든요. 일단 제가 들어보면은 엔진 속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연료하고 공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예. 이런 시동이 꺼짐이라든지 또 아이드럽 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 특히 아이드럽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동차가 지금 신호등 앞에서 정지를 할 때 예. 시동이 꺼질랑 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켰을 때 시동이 꺼지려고 그러든지 또는 전기장치를 큰 거 켜게 되면 꺼지는 건 뭐냐면은 이 자동차 자체가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켜주게 되면은 자체 인식을 해가지고 아이들업 즉 다시 말하면은 RPM을 좀 높이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시동을 보상을 해주는 이런 기능인데 이런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카본이 많이 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자동차 몇 년 되면은요 정비업소에 가서 요새 기능성 스프레이 같은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거의 무상으로 해줘요. 예. 그래서 열어가지고 카본 찌꺼기 같은 걸 좀 밟아가지고 뒤로 머플러 쪽으로 빼내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줘서 이 입력부터 카본이 낀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게 되면 충분히 이런 현상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카본 청소를 맞습니다. 먼저 해줘야 그것부터 되겠습니다. 하고 예. 다른 요인을 찾는 것이 두 번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877번님 차에 타고 내릴 때 꾸릉꾸릉 소리가 나는데 어디에 이상이 있는 걸까요? 쇼바 쪽일까요? 하셨거든요. 차 운행 도중에 예를 들어서 조향이라든지 또는 예. 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위에 얼마든지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비가 오거나 습기가 있거나 하면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좀 지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조향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핸들을 틀을 때는 CV 조인트 같은 조향 등속 조인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그런 조향이나 브레이크 쪽은 아닌데 소리가 난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차가 좀 오래되게 되면은 엔진 마운팅 고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너무 열화가 돼가지고 있죠.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정비업소에 가보게 되면은 이 고무를 교체를 한다든지 몇 군데 바꿔주게 되면은 차에 생기는 소음 같은 것도 충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차에 타고 내릴 때 꾸릉꾸릉 소리가 나는 거. 그런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무게가 예. 올라갔을 때 이제 가라앉지 않습니까? 내릴 때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대로 고무 마운팅이라든지 이런 고무 것들이 마운팅. 이런 부분들이 열화가 돼가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것 때 이때 바로 소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니까 한번 정비업소에 가시게 되면 아마 몇 군데 바로 어디가 문제라는 걸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고무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좀 많이 불편하시다면 이런 네. 고무 같은 거 갈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4284번님 2015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운전자입니다. 차 운행 중 기아 변속 시 1단에서 2단에 차가 굴렁하는 느낌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기어 변속이 됩니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보통 6년 정도 됐는데 변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변속기 오일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예. 혹시라도 이 차를 한 6년 정도 됐으면은 벌써 변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한 두세 번 정도 점검하거나 교체를 좀 해줬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각종 문제가 유발이 됩니다. 아까 엔진 쪽도 말씀드렸지만 카본이라든지 기본적인 문제를 점검 안 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고장나기 예. 시작한다는 겁니다. 변속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당 부분의 변속기 문제 중에서 해당되는 부품이 마모되거나 또는 해당 부품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 변속기에서 변속기 오일이나 이런 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지고 나빠지면서 제대로 성능을 못 발휘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변속기 오일 점검부터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지 6년 정도 됐으면은 예. 보통 그 정도 되면은 한 7, 8만에서 10만 킬로미터 정도 주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한 벌써 변속기 오일을 두 번 정도는 점검하거나 교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예. 아마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변속기 오일 점검 네.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0340번님 포트홀을 밟아서 앞 타이어가 터져서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갔는데 킬로수가 7만 탄 거랑 안 맞는다고
앞쪽을 함께 가는 게 맞다고 하는데 맞습니까?라고 하셨거든요. 타이어는 양쪽 두 개를 같이 바꾸는 게 좋습니다. 예, 예. 비용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네 바퀴 다 바꾸시면 좋은데 보통 이 전륜이면 앞바퀴 두 개만 바꾸시면 돼. 근데 이제 앞에 지금 펑크가 났는데요. 예. 한 타이어를 가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포톨 같은 경우가 타이어가 터질 정도면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굉장히 위험하시겠네요. 그럼 휠 자체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보통 이제 스틸릴이나 알루미늄 휠인데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충격받으면 깨져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균열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되지 타이어를 바꿨는데 다시 바람이 샌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휠이 예.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틸 휠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받게 되면 찌그러지거든요. 역시 사이드 쪽에 이 틈 자체가 벌어지면서 타이어를 새 거로 바꿔주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혹시 바꿔주실 때는 두 개를 같이 바꿔주셔야 되는 게 좋다는 거. 한쪽만 바꿔주면은 이 마모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향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예, 문제점이 예.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점검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휠 자체도 꼭 같이 점검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비업소에서 앞쪽 다 가려고 말씀하신 것들이 틀린 틀린 말은 얘기는 아니죠. 대신 예. 두 바퀴의 타이어 상태를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혹시 이 스페어 타이어를 껴주는 차종이다 그러면은 스페어 타이어를 상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3년 동안에 한 번도 안 가셨다 그러면 이미 수명이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탄력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간혹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서 썼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점은 없어서 예. 그 타이어를 하나를 갈아줘도 괜찮은 방법인데 일단 뭐 전혀 비용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하나라도 갈아야죠. 그렇죠? 근데 두 개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벤님께서는 포토2와 스파크 구형 미션오일 교환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하셨네요. 일반적으로 7, 8만에서 10만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일반 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한 6, 7만 정도쯤에 교체를 해주세요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차마다 조금씩 틀려요. 예. 그 매뉴얼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6만에서 한 10만 정도니까 미리 이제 그렇게 주행거리가 크지는 않다 그러면 점검만 먼저 하시고요. 변속기 오일 상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미리 한번 교환하는 것도 자동차의 상태를 굉장히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포토2와 스파크라고 하면 트럭과 경차 아닙니까? 네, 그렇죠. 둘 다 미션오일 교환 주기는 뭐 큰 차이가 비슷합니다. 없습니까? 차이는 예. 없는데요. 예. 보통 이제 한 2, 3만 정도 차이가 나요. 매뉴얼마다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폭넓게 말씀드린 이유가 6만 경우도 있고 예. 10만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보라 최영진 이현웅님께서는 어제 클러치를 밟았다가 떼면 클러치가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정비소에 갔는데 1번 실린더는 비용이 비싸고 2번 실린더는 비용이 좀 저렴해서 그걸로 했는데 오늘은 이상이 없습니다. 계속 주행해도 괜찮을까요 하셨거든요. 지금 클러치 하게 되면 수동 변속기인가요? 그죠? 네. 네. 왜냐하면 클러치라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만 있고 그럼 수동이죠. 이게 수동이죠. 살짝, 예, 예. 클러치라는 게. 예. 클러치 자체는 그 변속기 자체를 띄워주고 붙여주는 역할이거든요. 예, 예. 특별히 문제점은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수동 변속기는요. 예. 고장이 날 게 없습니다. 그리고 7, 8반 정도 되면 디스크 판만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클러치라고 하니까 굉장히 독특한 게 예.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경차까지도 자동 변속기여가지고 수동 변속기 운전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클러치라고 들어본 것도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고. 옛날 차량. 그렇죠. 한참 된 차량인 것 같아요. 보통 그러나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가 6단, 7단짜리가 있는 것들 예, 차들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클러치가 아닌가 보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데 평상시에 감각보다 좀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옛날 차량 네. 뭐 현대사에서 제작한 옛날에 구형 갤로퍼 같은 거 다시 리스토어해서 네. 이렇게 타고 맞습니다.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뭐 있어요. 사실 클러치로. 이제 이 수동 변속기가 그리워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촉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동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보다 한 200만 원 비용도 안 들어가고 예. 20% 이상 연비도 좋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게 해서 어느 거든지 고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알겠습니다. 수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리턴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